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차 전지의 중요한 부분하고 이런 테슬라의 좀 중요한 모멘텀들이 좀 생겨서 이런 것들을 약간 콜라보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느 정도 순환매로 아니면 어느 정도 바닥을 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단기적인 최근 고점에 대비해서 오히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리튬가가 워낙 사실 지금 저가 대비해서 뭐 3배 이상 반등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약한 상황인데, 물론 지금 기존에 최근에 불지 않았던 이런 로봇의 테마를 좀 등에 업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느끼기에는 우리 3년 전에 막 진짜 장밋빛 전기차 전망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배터리가 로봇에는 뭐 이런 옵티머스에는 2, 3kW씩 뭐 이런 작은 4 뭐 이 정도의 전기차 대비해서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용량을 들어가긴 하지만 이 절대적인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이제 배포될 것이니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센티먼트에 이런 펀더멘탈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이런 약간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참 훈풍을 좀 잘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쪽의 의견들을 제가 많이 전달을 드리는데, 답은 늘 가격이 있다.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무게가 중요하다. 참 철학적으로 잘 표현합니다. 제가 이제 주 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추상적인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많이 인용을 잘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뭐 그냥 농담 삼아서 하고, 이게 지금 너무나 높은 수준이었으면은 이 바람을 타기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아직도 조금 저점에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좀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또 화요일 날 GM 실적 발표도 있고 또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고, 이런 GM에서 또 분명히 전기차 판매 전망치를 좀 하향하든지 뭐 약간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좋은 전기차 섹터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셀 메이커들의 전기차들이 GM이나 포드나 이런 애들이 가장 계속 낮추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셀 메이커들도 좀 낮추겠죠. 그래서 악재들이 또 다시 부각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우리 이익이 ESS 출하량하고 6월 달은 AMPC 보조금, 거기에다가 이익이 높은 이익이 달성하다는 점에서 주가 하방 압력이 약하다. 그래서 주요 셀업체들하고 양극재 기업들 모두 20%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제 역시도 사실 동의해서 이 리포트를 좀 가져왔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로봇 산업은 3년 내, 제가 이 로봇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너무나 요즘에 주가가 날아가고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강방천 회장님의 말씀처럼 3년 내에 우리가 뭔가 숫자로 보여지지 않는 섹터는 너무나 많이 출렁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인 추세 상승 논리로 끌어가기에 우리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근데 ESS는 이게 완전히 시점하고 강도가 너무나 가능한데, 로봇은 아직 좀 솔직히 일론 머스크가 27년도 하반기를 얘기를 양산을 판매한다라고 했지만, 솔직히 저 역시도 테슬라를 너무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 좋아하지만 잘 믿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딱 좋은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를 실적에 반영을 하기에는 너무나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요. 3년 뒤에 걸 어떻게 반영해요. 그래서 높은 멀티플로 보상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존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멀티플이 높잖아요. 막 한 뭐 아직도 5, 60 되는 애들도 많죠. 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전부 다 그렇게 높은 멀티플인데 이런 것들을 방어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승 여력이 20% 이상 도출된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매수 접근을 권고한다. 그래서 이제 1분기 때 컨콜에 대해서 좀 이제 옥석가리들이 좀 나올 거고, 2, 3월 달에 인터배터리의 이슈에 따라서 또 전고체가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확률이 있어서 좀 더 이 배터리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바닥을 좀 지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전체적인 섹터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5천 코스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저가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순환매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리튬가가 전례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하면 1분기 실적 플러스 2분기 실적에도 재고평가 환입이 나온다고 하면
판가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출하량도 오르는 기업들에는 진짜 실적이 예상치 못하게 슈팅을 갈 수 있다. 그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미트럭이나 이 사이버캡 같은 경우도 4월 출시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다시 확인을 해줬죠. 그리고 이 차전지에 지금 강한 어떻게 보면 이런 링크 뭐 또 이 연결이 잘 안 된다라는 분도 있지만 테슬라 주가가 중요한데 테슬라가 3일 전에 이틀 전에 진정한 무인 택시를 시작을 했죠. 이 감독을 원리 모니터 요원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것들을 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12월부터 사실 기다려왔던 부분인데 이제 어쨌든 뺐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12월 말에 원래 뺀다고 했었다가 이제 드디어 그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이벤트다. 여태까지의 반쪽짜리의 이벤트하고는 엄연히 다른 로보택시 진정한 로보택시 확장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고 FSD 실적 같은 경우도 2월 14일까지 유료 버전을 턴키로 FSD를 턴키로 구매하는 시간이고 2월 14일부터는 99달러로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서 FSD를 좀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독형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되면 99달러를 유지를 하겠지만 또 완전 자율주행 무감독으로 나오게 되면 또 일론이 또 더 올린다라고 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사꾼처럼 지금 턴키로 구매해라 이런 압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테슬라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기차 판매량이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체인이나 ESS 테마를 가지고 있는 삼성 SDI 뭐 이런 쪽도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어쨌든 이런 외부 환경을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좋은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2차전지나 테슬라 관련 소식들이 수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